2018년 10월 30일 일제시대 때 강제로 징용을 당했던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1억 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어. 판결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5년 3개월. 5년 동안은 어느 재판부가 맡을지 정하지도 않다가 지난 7월에야 시작해 3개월 만에 끝낸 재판이었지. 3개월 만에 끝낼 재판을 왜 5년이나 끌었던 걸까? 5년이나 끌었던 재판이 왜 하필 7월에 시작된 걸까? 7월은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달이야. 양승태 사법부가 대법원장 권한 확대를 위해 박근혜 행정부와 재판을 두고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법원을 도입하려고 해 상고심을 담당하는 고위 법관수를 늘리자는 취지인데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대폭 확대해 법원 장악력을 키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 법원의 힘이 커지는 게 싫었던 정치인들이 이에 반대했어. 이를 뚫기 위해 양승태 사법부가 로비카드로 꺼낸 게 정부와 관련된 재판들이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 역시 그중 하나였어. 실제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법부가 이 재판에 청와대의 의중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살뜰히 챙긴 정황이 드러나. 먼저 법원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 전략 문건. 여기엔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의 관심 사안으로 이 재판이 언급돼 재판에 대한 청와대 고위직의 의중을 살핀 거지. 비서실장과 법원 행정처장, 외교부 장관이 휴일에 모여 대통령의 입장을 전해 듣기도 하고 행정부가 대법원에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 규칙을 개정해 고위 법관이 의견서를 대신 써주기까지 했어. 재판이 그렇게 오래 걸렸던 이유야. 재판거래에 쓰인 재판은 이뿐만이 아니야. KTX 승무원 사건, 콜택,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 대한민국의 굵직한 사건들 상당수가 포함됐지. 이 판결에 관련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어. 검찰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인데 이런저런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어. 재판관인 판사를 재판정에 세우는 일이니 어려운 게 당연하지. 그런데 그거 알아? 이 모든 사건은 한 판사의 사직서에서 시작했어. 2017년 2월 16일 이탄희 판사가 법원 행정처 발령 일주일 만에 사직하고 재판정으로 돌아가. 이 판사가 부당한 압력을 거부해 사실상 쫓겨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당시 고영한 법원 행정처장 등 법원 고위직 인사들은 근거 없는 소문이라며 억누르기 시작해. 그러나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고 세 차례의 조사를 하고 나서야 그 실체가 가까스로 윤곽을 보인 거야. 하마터면 세상에 알려지지 못할 수도 있었던 거지. 사법부는 정말 중요한 기관이야. 이해관계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기본적인 질서를 만들지. 법관의 독립성이 중요한 이유야. 이번 일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판사들에게 자신의 이익에 따라 판결해도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 기억하고 지켜보는 것뿐. 임종원, 차한성, 박병대와 고영한, 그리고 양승태. 당시 사법부를 움직였던 이들의 이름이야.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지켜봐 주길 바라.